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지난 18일 평창군 대관령면에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평창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합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봉평에서 가산 이효석 선생의 추념식에 맞춰 문학정신을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봄날 문학의 숨결 속으로 빠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사생대회가 열린 현장을 윤지연 리포터가 찾았습니다. 소설 속 배경을 모티브로 조성됐던 봉평의 효석 달빛 언덕. 옹기종기 둘러앉은 유치원생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막힘없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빨강, 파랑, 노랑으로 예쁘게 색칠도 하고 선생님과 엄마의 도움을 받아 나무와 구름을 그려넣는 꼬마 화가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 아래 이호석 생가와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은 초중고 학생들은 각자 기량을 뽐내며 도화지 위에 물감을 풀어놓는데요. 주제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소설 속 배경으로 재현된 이곳을 다시 그림으로 담아냅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당나귀가 있는데 당나귀가 너무 예쁘고 조각물이 좋아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효석 선생님을 생각하면 살짝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도화지를 앞에 두고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손길이 숙연하기까지 한데요. 가산 이효석 선생의 76주기 추념식 전날 이곳에서는 전국 효석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문학정신을 이어받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열려오던 효석 100일장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사생대회가 따로 분리돼서 규모를 키워 진행된 겁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100일장 안에 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희 아이들이 저는 그림도 그리고 싶고 저는 글도 쓰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는 그림 그리러 와, 하루는 글 쓰러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생대회를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9월의 효석문화제와는 별도로 이 시기 문학에만 초점을 맞춘 축제가 나눠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은 볼 수 없지만 봄날 문학의 숨결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문학공간 프로젝트에서는 효석 100일장과 사생대회, 소설 낭독대회 외에도 이효석 같이 알기 퀴즈대회와 봉평 장날 문학 콘서트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문학세계에 푹 빠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이효석 선생님과 관련된 문학, 넓게 보면 예술, 더 넓게 보면 문화와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예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사생대회 같은 미술 이런 영역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봄에 따로 행사를 만들게 된 거죠.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표현과 감각적 묘사를 담은 주옥 같은 작품으로 가슴을 울렸던 가산 이효석 선생. 그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축제가 이 봄을 더욱 풍성하게 물들이는데요. 이효석의 뒤를 이을 예비 예술가들의 열기가 문학의 고장 봉평의 정취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이효석 선생의 가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보고 싶고 그것을 느껴보고 싶고 그것을 글로 쓰고 싶은 어떤 자기의 이제 예술적 욕망, 예술적 갈망 이런 것들이 강했던 사람이라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핸드폰보다 막 게임하는 것보단 이런 데서 막 재밌게 놀고 뛰어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추념식과 함께 더욱 강화된 문학 프로그램으로의 기획을 통해 효석문화제의 문학축제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져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젝트 기간 이효석 문화마을을 찾은 아이들은 문학의 숨결 속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워나가는데요. 오늘 사생대회를 통해 그려진 그림 속 수채화와 크레파스로 아이들의 동심이 물들어갑니다. 해피700 윤재현입니다. 지난 18일 평창군 대관령면에 수해 피해가 발생해 평창군이 수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대관령에 시간당 61.8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항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평창 지역은 주택 64가구, 농경지 128농가가 침수됐으며 교량 1개소,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대관령면은 주택 6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13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 면사무소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만들어 이재민의 생활안전과 의료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청 전 직원의 동원에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20일은 130명의 인원이 동원돼 침수 지역 도로와 골목의 퇴적물 제거를 마쳤으며 45대의 장비를 들여 복구가 필요한 126개 공공시설 중 120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전기, 가스 안전공사와 함께 침수 가옥의 전기 누전과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해 전기 누전 16가구에 임시 전기 사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평창군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건강위원회가 지난 21일 대한걷기협회와 함께 내 몸에 맞는 맞춤형 걷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근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걷기법 지도와 인체 균형을 찾도록 하는 개인별 보행 자세 교정이 실시됐습니다. 또한 걷기 실습과 전문 강사 교육도 실시됐는데요. 용평면 건강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별 건강 걷기 동아리를 구성하고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으로 용평면 건강플러스 마을 전역에 걷기 운동이 일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6월 8일까지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우기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진행되는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방재부서와 읍면직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구조물과 집안의 균열, 낙석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정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기상특보 시 상황 근무체계 운영,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붕괴 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평창군은 더욱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대화문화체육관과 방림 다목적 체육관의 안전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정밀 검사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안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정밀 검사를 실시한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준공된 지 각각 18년과 20년이 된 지역 내 체육관 중 가장 오래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이란 공공체육시설로 건설 건축공사를 통해 건축된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인데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해부터는 안전과 유지관리 계획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평창군은 향후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 등 안전관리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4일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평창군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그리고 불법 운행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치됩니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는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 또는 번호판이 영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 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군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는 문학공간 프로젝트와 함께 누들 페스티벌도 열려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메밀국수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들의 향이 산들바람과 함께 관광객들을 유혹했는데요.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메밀하면 전국 어디와도 밀리지 않는 봉평. 지난 주말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서는 메밀 음식들로 마음속 헛헛함을 채울 수 있는 누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시골집에서 먹는 구수한 메밀 음식 한 그릇이 주는 작은 휴식을 컨셉으로 밥상 위에 푸근한 한 끼 식사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는 국수축제인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산들바람 부는 치유의 고장 봉평을 찾은 관광객들로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입니다.
봉평이 메밀의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올 때부터 가로수에 이렇게 국수 모양 조형물도 있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메밀국수 한번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자전거 타고 끝나고 지금 국수 먹었는데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쫄깃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메밀국수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이 무색하지 않은 다양한 음식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뭘 먹을지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전통 메밀 음식은 물론이고 메밀 탕수육과 메밀싹 햄버거 등의 퓨전 음식과 함께 취나물 새우 크림 파스타와 더덕 롤가스 같은 토속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메뉴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열무냉면이라 그래서 시원한 생각을 하고 먹어봤으실지 저희 본평 시내에서는 평상시에는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란데 역시 누들 축제 하는데 오니까 그 새로운 걸 먹어봐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누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국수 종류에 조금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뒤에 봄날의 메밀이라는 부제를 선정해서 좀 더 광범위한 음식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축제장 한켠에서는 축제 속 축제로 한국외식조리협회와 누들페스티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봉평 메밀요리 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에 메밀을 이용한 에피타이저와 음식들은 보기만 해도 미각을 만족시키는데요. 올해 처음 열렸음에도 참가 학생들의 라이브 경연과 음식 전시 경연, 수박을 깎는 카빙 경연으로 나눠진 요리대회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웰빙이라는 그 문화가 도입이 되면서 메밀이 건강식으로 굉장히 부각이 돼 있어요. 근데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들이 많이 메밀에 대한 효능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외식조리협회하고 같이 봉평 그 누들 축제 하는 측하고 해서 메밀의 그 효능이나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메밀을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축제장에는 단지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 윷놀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선조들의 풍속을 체험하며 옛 추억을 되새기고 봉평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인 메밀 농사놀이 풍물패의 신명나는 소리와 춤사위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국수를 뽑아볼 수 있는 체험장에는 면발을 뽑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으로 국수를 누르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보기는 쉬운 것 같았었는데 엄청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셋이 왔는데 둘이 하나는 올라가서 누르고 한 사람은 밑에서 이렇게 잡아 뽑는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옛날 사람들은 엄청 힘들게 해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메밀이 가을에 피잖아요. 가을에 피는데 봄에도 메밀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메밀밭을 이제 갖고 와서 올해는 지금 밀을 심었는데 내년에는 메밀을 심어서 메밀이 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전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에게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겠다는 일념하에 시작됐던 누들 페스티벌. 이 누들이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되어 또다시 음식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수는 잔치에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먹는 습관이 배어있는 나눔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메밀의 주산지인 봉평에서 축제를 통해 이어가는 국수 문화의 명맥은 잊혀져가는 과거의 추억을 소환시킵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평창군은 5월 말까지 6,2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공공기관과 체육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평창대화 통합정수장 부지 내에 1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진부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됐던 임시 문화시설의 존치가 결정됐습니다. 평창군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분 개량 사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도 진행되니까요. 일정 맞추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